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40즈음의 어머님들이 우울 관련한 치료를 받는 기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시기는 잠시 무언가 하던 걸 멈추시고요.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왜 달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설정도 새롭게 하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맘이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최근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를 집필했고요. 관련해서 이 즈음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이 32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10년 즈음의 시간이 흐르면 우리 아이들은 10살 정도가 되죠. 그 어머님은 40살 즈음이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 어머님들에게 다가오는 무게감들이 있습니다. 이전보단 더 많이 피곤해 하십니다. 한 3학년 정도의 담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아이들이 이유 없이 늦게 등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임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그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님, 철수가 아직 학교에 안 왔습니다. 근데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1교시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철수가 터덜터덜 학교로 들어옵니다. 철수야, 무슨 일 있니? 아무 일 없어요.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왜 늦었을까? 엄마가 늦잠을 자가지고요. 늦게 깨워져서요. 네, 바로 이런 식입니다. 어머님들은 뭔가 의지력을 발휘하고 애를 쓰시지만 자기도 모르게 늦잠도 주무시고 또 이유 없이 좀 자주 아프셔요. 감기도 자주 걸리시고 두통도 있고 해서 병원에 가면 신경증이라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 신경증이라는 표현이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뭐냐면 당신 탓이거든. 당신이 좀 정신 차리고 잘하면 좀 마음 좀 편안히 갖고 괜찮아질 거야. 결국 모든 책임을 본인이 끌어안는 채 이 마흔의 시기를 지나가죠. 실제로 이 시기에 알게 모르게 깊은 우울에 빠지시는 분도 많습니다. 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40즈음의 어머님들이 우울 관련한 치료를 받는 기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융전심 분석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중간 항로에 접어들었다. 중간 항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항로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지금까지 달려오기만 했어요. 달려오고 또 달려오고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잠시 무언가 하던 걸 멈추시고요.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왜 달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설정도 새롭게 하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이 중간항로 시기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뒤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자녀와의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감이 유지돼야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녀와의 거리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거리감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느냐를 살피려면 분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분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강한 애착으로 시작합니다. 그건 필연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나를 구분짓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 세상 밖으로 나올 때의 두려움은 아기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직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순간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 시기만큼은 다시 강한 애착으로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게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기까지는 정말 강한 안정애착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미 그 시기도 하나의 첫 번째 분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분리의 여정을, 분리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초등 시기에 우리 엄마가 마흔이라는 이 시기는 분리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낚시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보통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뭅니다. 그러면 줄이 팽팽해지죠. 팽팽해지면 잡아 당깁니다. 마흔 즈음이 되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팽팽함을 자주 그리고 강도가 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줄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줄을 풀어준다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이에게 선택권을 팽팽함이 느껴질 때 하나씩 하나씩 넓혀주는 겁니다. 선택권을 주어주는 거죠. 아이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것도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또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할 때 안전에만 상관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 점차 아이들은 부모와 멀어지는 것들을 선택할 겁니다. 그때 애착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끌어당기면 다시 아이를 내 뱃속으로 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거리감은 30cm, 50cm, 1m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자녀의 관계 안에서 팽팽함이 느껴질 때 어떤 것을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할 수 있을지 그 활동 범위, 영역 범위를 넓혀주는 데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의 분리 과정을 어느 정도 감을 익히셨다면 분리한 여정과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머님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지금 엄마지만 나는 지금 아빠지만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인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는 거죠. 이 마흔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내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떠나 보내주어야 내가 어른이 됩니다. 그 과정을 자기 분석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건 좋은 심리 상담가나 정신 분석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사실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또 그 문턱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달에 단 하루라도 본인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혼자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냥 그 장소에 가서 쉬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나를 쉬게 놔둡니다. 잠을 잘 수 있다면 푹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됩니다. 그러한 여정을 두어 번 거친 후에 그래 이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까? 그 순간부터 첫 번째 여정은 글을 적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어릴 때 떠오르는 것부터 꼭 순서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슬펐던 것이든 기뻤던 것이든 그냥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찬찬히 적어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 분량, 한 4장 정도의 분량이 차면 잠시 멈추고 내가 적었던 내용을 녹음합니다. 녹음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그 녹음한 내용을 나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적인 효과인데요. 나를 나와 떨어뜨려 놓고 보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적고 또 듣고 적고 듣고 하면서 내 자신을 메타인지처럼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는 여정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부분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미안하다. 어린 시절에 지금까지 데려왔던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던집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나서 위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난 이제 좀 컸거든. 이전과 내가 아니야. 많이 달라졌어. 너는 이제 너의 길을 가도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 어린 아이를 보내줍니다. 일종의 예식입니다. 보내준다라는 건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적었던 나의 어린 시절의 그 아이의 편지글 조그만 상자에 담아서 가장 좋은 건 어디 양지 바른 곳에 진짜 묻어주는 겁니다. 묻어주기가 여의치 않다면
집안에 어디 좀 구석진 곳, 조용한 곳에 잘 깊숙이 넣어놓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넌 여기서 쉬어. 괜찮아. 이제 나는 어른이거든. 나의 길을 내가 내 발걸음을 걸어갈 거야 하고 보내줍니다. 그렇게 보내주고 나서 이제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찾아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친정 엄마들을 많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너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내가 언제 그랬냐? 기억이 안 난다. 일종의 회피입니다. 또는 강하게 저항하십니다. 뭐 지금 와서 싸우자는 거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와서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화해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직면하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엔 감히 하지 못했던 어른으로서의 그냥 말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대상을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무덤가를 찾아가서 말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인형이나 대상을 놓고, 아니면 그 장소에 가서 그냥 똑같은 말을 되뇌어도 됩니다. 그 뒤부터 이제 어른이 된 나로 어린이였던 내가 아닌 그런 마흔쯤의 중간 항로에 뒤돌아본 여정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